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 정보 허위 보고서가 SNS를 타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 건데 비상에 걸렸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보도하는 것, 가짜 뉴스라고 하죠. 이 가짜 뉴스를 넓게 보자면 잘못된 정보, 오보, 루머도 포함되는데요. 요즘처럼 팩트 체크가 중요한 시기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불량식품은 우리 건강을 좀 먹지만 이 가짜 뉴스는 우리 네. 공동체와 정신을 좀 먹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정보가 많은 요즘에 그 가짜 뉴스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쉽게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얄궂게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미묘하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는 있겠죠. 근데 걸러내는 것들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걸러내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그걸 걸러낼 수가 있나요? 네, 그럼요.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게 된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다름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대회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청소년들이요? 네, 저보다 한 100배는 훌륭한 청소년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저보다도 훌륭하고요. 예. 지난 5개월 동안 아주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 체크하는 방법도 배워보고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방법 이것도 배워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배우러 가보실까요? 예, 한번 배우러 가보죠. 가보시죠. 가시죠. 예. 손 붙잡고. 손잡고. 가자. 자, 아, 궁금하네. 어떤 내용인지. 손을 놓는 게 좋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가람팀의 조장 양다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사는 무조건 이긴 팀의 양서진입니다. 가짜뉴스를 찾아내려고 이 대회에 참가했는데 제 것도 본선 대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뿌듯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만큼 가짜뉴스로부터 사회를 정화하고 또 이 순백의 설탕처럼 가짜뉴스로부터 순백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부터 가짜뉴스라는 말을 많이 하였지만 그것이 왜 가짜뉴스인지 판단하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스스로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다른 친구들에게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에게 그저 경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팀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멋지게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하고. 야, 여기가 바로 그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곳인데요. 근데 지난 5개월 동안 준비했던 것 치고는 전 굉장히 시끌벅적할 줄 알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 지금 발표 중이에요. 발표 중이에요. 이게 지금 딱 그러네. 긴장된 분위기에서 지금 발표를 딱 듣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서 예. 오늘 발표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기하고 있대요. 거기 가서 좀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네요. 예, 가보시죠.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팀원들 그리고 지금 먼저 발표하는 발표자를 주시하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네. 저희 TBS 특이점에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요한 발표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많이 긴장되시죠? 네. 많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5개월 동안 준비한 거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네. 와, 대단하시다 진짜.
오늘 펼쳐지는 대회가 청소년 체커톤 대회? 네. 어떤 대회예요, 이 대회가? 체커톤이라는 말이 헬스세크랑 마라톤을 뜻하는 말인데요. 허위 조작을 거치는 과정을 저희 팀원들 조 나름대로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팩트체크를 하는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번에 그 대회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험 기간이 겹쳐 있었어요. 아, 시험. 그래서 애들이 조금 예민해지기도 하고 하면서 소통도 좀 이제 그때는 좀 잘 안 되고 지체했었던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그리고 편집 앱을 이제 처음 사용해보는 게 있어서 이제 완전 생 초보라 가지고 이걸 이제 배우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부담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청소년 체커톤 대회 준비하면서 그 어려웠던 부분도 많았겠지만 이런 거 해서 참 좋았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회에서 팀당 한 분씩 튜터분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기자분이랑 같이 대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자분이 어떻게 팩트체크를 하고 가짜뉴스를 어떻게 팩트체크를 하여서 이제 진짜를 도출해내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팩트체크의 노하우 뭐 짧게 얘기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첫 번째는 이제 출처가 뭔 출처가 맞는지 정확한 출처가 맞는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사가 있으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를 확인하고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봐야 된다.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 처음에는 허위 조작 정보를 팩트체크하는 데에만 그쳤었는데요. 지금은 보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회 대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예산과 그리고 프로젝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매니저 선생님들까지 학생들이 어른들과 함께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면서 사회적인 실천과 그리고 팩트체크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뉴스에도 관심도 없고 가짜뉴스? 그냥 가짜면 가짜인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가짜뉴스가 생각보다 매우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다 볼 때마다 이거는 어떻게 팩트체크를 해야겠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뜬 거죠 이제. 가짜뉴스든 뭐든 나한테 유용한 정보가 아니었으면 그냥 흘려 보냈는데 이제 이걸 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그런 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너 축 머금고 있다면 그건 너 둥 울림이 생긴다면 그건 너 그대를 보며 나는 더운 숨을 쉬어요.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 살아있어요. 과거와 달리 기술의 어마어마한 발전으로 누구나 터치 한 번이면 인터넷에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진 만큼 그 내용과 정보도 방대해졌고요.
그런데 이 많은 정보들이 모두 좋기만 할까요?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네. 학교에서 조금 들어보긴 했어요.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관심 있게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짜뉴스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것인지 관심이 그닥 없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가짜뉴스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설문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4일 약 한 달간 저스티스에서 진행한 가짜뉴스 선별 설문조사입니다. 총 207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 중 가짜뉴스를 모두 고르세요. 1번 구충제 이버맥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 있다. 2번 대기 중 소독제 분사하면 코로나19 방역에 효과 있다. 3번 소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 치료한다. 4번 헌혈로 코로나19가 전염될 수 있다. 놀랍게도 네 기사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가짜뉴스를 모두 고른 청소년은 53명으로 약 25%의 학생이 가짜뉴스를 분별해냈어요. 즉, 나머지 75%의 학생들은 가짜뉴스를 알고는 있지만 분별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모두 진짜 같은 뉴스들. 하지만 그 안에 거짓 정보가 숨어 있다면? 최근에 거짓 정보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5천여 명이 병원 신세를 진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 정보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이런 상황을 절대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옳다고 알고 있는 정보가 거짓된 정보라면? 내가 나도 모르게 그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다녔다면?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이런 거짓 정보가 섞여 있는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말해요. 요즘 특히 코로나 사태로 집콕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짜 뉴스를 더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럼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스티스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거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총 3가지. 첫 번째로 빠른 정보 대신 정확한 정보를 좇아야 합니다. 정보를 무턱대고 빨리 받아들이면 그만큼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카이스트 정재민 교수님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른 뉴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서는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뜨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하지 않고 와 충격적이네, 재밌네 라는 이유만으로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 또 큰 문제인 거죠. 두 번째로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알고 공식적인 내용인지 확인해야 돼요. 공식적인 기관은 정확한 연구가 또는 조사를 토대로 정보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방적 태도로 정보를 이용해야 해요. 개방적 태도란 특정 정보를 무조건 믿거나 또는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어떤 정보라도 정확히 검증될 때까지는 가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순하게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가짜뉴스를 확산시키지 않고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적극적인 뉴스 생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지금 과학적 사고와 방법으로 정보를 모으고 감염병을 이겨내는 자세가 필요해요. 코로나 사태에도 올바른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현명한 뉴스 소비자가 되기를 저스티스가 응원합니다. 아니 준비가 대단하네요, 친구들이. 네. 일단은 또 발표하는 친구들을 이제 만나봤는데 이제 팀원들 그 대기하는 곳에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와, 근데 아까 저 분위기 진짜 진지했어요. 진지하고 긴장돼 있는데 하여간 우리 질문하는 거 그냥 따박따박 잘 대답하는 거 보니까 역시 요즘 청소년들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무슨 팀이에요? 저희 팀은 명탐정 기구팀입니다. 명탐정? 긴구팀. 아니 이런 팀 이름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아, 저희 팀이 성이 김씨랑 구씨가 있어서 네. 긴구팀입니다. 아, 저는 그래서 또 김구 선생님하고 뭐 연관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예.
뭐 연관이 있죠 어쨌든. 네, 그렇죠. 김씨하고 구씨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떤 주제를 선정했어요? 저희는 화면 보기로 거짓 뉴스를 팩트 체크하는 만화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직접 만들었어요? 사이트를 참고하면서 만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었어요? 저희 팀이 만화를 그리잖아요. 네. 학원 가가지고 네. 같이 그리는데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학원에서 그림 배우는 게 제일 재밌었다. 네. 발표하는 친구는 벌써 발표를 했어요? 아니면 좀 대기하고 있어요? 아직 대기하고 있어요. 그 다른 팀원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팀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 지금 발표할 친구를 위해서 그럼 응원의 한마디 좀 해줘보세요. 상아야, 발표 틀리지 않고 잘해줘. 혹시 직접 발표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네. 상아가 더 잘해가지고 양보해줬어요. 근데 팀원이 전체가 같이 가서 발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표를 한 명밖에 못해요.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어머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릉에서 송양초 무조건 이기는 팀의 저는 매니저이면서 팀원 학생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그 매니저라고 하면 뭔가 좀 이게 뭐 스타라든지 저처럼 스타나 이런 사람들한테 있는 건데 네. 뭐 역할을 어떤 것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튜터님이랑 팀원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도 하고 일정도 조율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 과정에 그냥 네, 매니지먼트 네.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 혹시 어머니가 다 해주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저희 진짜 농담입니다. 작품 예. 보시면 예. 협업이 잘 돼가지고요. 이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 네. 뭐 아이들도 아까 얘기 나눠보니까 많이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 네. 어머니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 이 프로젝트가 우선 어떤 하나만 아니라 다방면에 이제 뭐랄까 미션들도 있었고 해서 그 아이들의 그 교육적 역량이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아이들이 우선은 저는 가짜뉴스 팩트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신장돼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아이들은 대면으로 이걸 배부하는 캠페인을 하면서 자기가 했던 결과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거기에 피드백을 받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꼈더라고요. 저희가 사회로부터 가짜뉴스를 지키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 기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걸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됐고 더군다나 PD님을 붙여주셨는데 그런 멘토님과 함께 할 기회도 적은데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그렇게 PD님과 만나서 할 수 있게 돼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중학생들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팀이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잠깐 이야기 좀 해줄게요. 그 친구가 발표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몇 달 동안 고생했던 게 오늘 약간 이렇게 발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좀 이제 이따가 있을 시상도 약간 이렇게 막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도 열심히 저희 팀 대표해가지고 해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너무 잘 발표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막 어려웠던 점 같은 것도 막 생각나고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이제 4명이서 함께 하다 보니까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다시 협력하는 걸로 해서 다시 갈등을 잘 해소해 나갈 수 있었고요.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가 저희가 만든 스티커거든요. 저 스틱. 네. 여기서 만들 때 칼선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칼선을 만들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을 때 저희가 영상 제작할 때 사실상 저희가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촬영 제작에서 조금 문제도 있었지만 같은 학교다 보니까 꽤 잘 협력을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뭔가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얼버무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 스티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발표에. 네, 그죠? 예. 이모티콘으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스티커로. 네. 예. 그리고 스티커 디자인의
자, 그럼 또 다른 친구들 한번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기는 팀명은 뭐예요? 성서민찬 팀이에요. 네? 성서민찬 팀이요. 아, 성서민찬 팀. 성서민찬. 네. 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 이거 체커톤 하면서는 가짜뉴스 관련된 영상 만들었고요. 짧은 단편 영화 형식이에요. 발표를 했나요? 네, 저희 첫 번째로 했어요. 아, 첫 번째로 했어요? 네. 그 첫 번째로 발표하고 이제 다른 팀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저희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질문에 되게 잘 대답한 것 같고요. 저희가 했던 모든 거 다 잘 발표한 것 같습니다. 발표한 친구가 오늘 제대로 발표됐다. 200% 이상 발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자, 이 학생들이 모여서 그 팩트 체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물들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팩트체크야. 토끼 살려. 옛날 바닷속에 억울하면 조사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머, 저기 억울하면 조사해국 용궁이 보이네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니, 근데 용궁에 토끼가 왜 있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얼굴인데요. 토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와, 아까는 너무 무서웠어. 내 간을 빼먹으려 했다고? 허위 정보인 것 같아. 내게 주어진 3일 안에 팩트체크를 해서 내 간이 효과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겠어. 빨리 하자. 이건 뭐지? 벌거벗게 될 뻔한 임금님? 자칫 잘못하면 한나라의 임금이 벌거벗고 백성들 앞에 설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육지에 있는 조사하면 다나와 왕국에서는 지혜로운 신하가 팩트체크를 통해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사기꾼은 임금에게 보이지 않는 옷감이 있다고 속여 수억의 돈을 챙기고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기꾼을 잡고 임금님을 구제하셨나요? 그건 다 팩트체크를 통해서 할 수 있었어요. 팩트체크란 정보의 진실 여부를 알아내는 방법.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빨리 다시 찾아보자. 우와, 토끼가 정말 열심히 팩트체크를 하고 있네요. 토끼야, 화이팅! 드디어 3일이 지났네요. 과연 토끼는 팩트체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과 용왕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 팩트 체크란 것은 다 끝났고 내 병을 낫게 할 방법은 찾았느냐? 네, 한번 보실래요? 팩트체크를 해보니 저희 간이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태평양대학교 오징어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토끼간은 오히려 복통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인도양 대학교 문어 교수님들을 비롯한 의학계 교수님들이 집필하신 육지동물의 신체 구조 및 화학 반응이라는 책에도 토끼간의 해로운 점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논문을 찾아보니 용왕님의 병에는 미역달인물이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용왕님과 같은 병을 앓았던 환자들이 미역달인물을 한 컵씩 3일 동안 마셨더니 병이 호전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미역달인물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단 말이지. 알았다. 내 한번 해보마. 또다시 3일이 지났어요. 용왕님 몸이 다 나으셨어야 할 텐데 용왕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용왕님 납시오. 용왕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네 말대로 하니 내 병이 거의 다 나았구나. 만약 네가 팩트 체크란 것을 하지 않았다면 병은 낫지도 않고 애꿎은 네 목숨만 해칠 뻔했구나. 네, 정말요. 제가 한 것이 팩트체크란 것인데 모든 정보를 수용하기 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팩트체크 과정을 거치면 저처럼
용왕님의 목숨을 구하는 커다란 기적도 행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모든 정보는 팩트체크해보셔야겠죠? 오, 과연 그렇구나. 네 덕에 이번엔 내가 깨달은 것이 많다. 앞으로 가짜뉴스로부터 우리 억울하면 조사회국을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토끼를 팩트체크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그 후 억울하면 조사회국은 팩트체크 강국이 되어 다시는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팩트체크를 통해 용왕님 목숨도 살리고 자신도 위기로부터 구한 토끼처럼 여러분도 팩트체크 해보는 건 어떨까요? Oh shit, time's up, 벌써 my 뱃속에서 나와 20, 알아, William, 결국 꽃처럼 피어나겠지. I'll be fine mama, I'll be fine dad, I'll be fine brother, I'll be fine doggo, I'll be fine mama, I'll be fine dad, I'll be fine brother, I'll be fine doggo. Wait, hold up, little bit of second right. 시간이 있다면 내게 좀만 나눠줘. 국어 수학 영어 따윈 배워봤어도 어른이 되는 방법 따윈 shawty I don't know. 청소년이 아무래도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될 사람들이고 또 청소년이 딱 중간 지점이잖아요. 뭔가 성장을 해나갈 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사회를 움직여 나갈 그런 성인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청소년의 역할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커톤에서는 청소년에 집중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거를 좀 탄탄하게 배워놓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미디어에 대한 것도 좀 더 정말 좀 좋은 방향으로 뻗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른보다도 더 나이가 어릴수록 청소년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은 가짜 뉴스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의식을 갖고 만들어낸 컨텐츠를 보면서 아 이게 학생들이 학생들을 그러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 청소년의 언어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계몽한다. 그런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라는 점을 보면서 아 이게 단순히 뭐 나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도 가짜뉴스는 저희 인류의 역사가 같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중세시대 마녀 사냥을 하는 것도 가짜뉴스죠. 형식만 좀 달라졌지 언제까지나 저희 곁에서 저희를 위협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어질까요? 가짜뉴스가 없어지면 체커톤이 없어지겠죠? 그죠?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체커톤도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가짜뉴스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정말 중요한 시대고 정보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나 정말 나라를 움직일 수도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욕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 그 표현의 자유처럼 가짜뉴스를 막으면은 왜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거야? 왜 막아? 이런 식으로 막 다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없어지진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걸러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아주 열띤 대회였습니다. 예. 정말 기억에 남는 대회였어요. 네, 오늘 저도 이렇게 같이 대회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일단 지난 5개월 동안 이 대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학생들, 또 매니저, 튜더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까 이야기 중에 100% 가짜뉴스는 없다. 네. 10% 가짜뉴스가 가짜뉴스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부터 제가 뉴스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가짜뉴스들을 잘 판단해서 뉴스를 수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종종 언론에서 가짜뉴스의 폐해를 설명하는 용도로서 나치 괴벨스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나에게 단 한 줄의 문장만 있더라면 그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을 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것도 가짜 뉴스군요. 이것 또한 가짜 뉴스가 되는 건데요. 그만큼 가짜 뉴스는 엄청난 선동성, 그런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가짜 뉴스가 없는 좀 더 밝은 사회를 꿈꾸면서 시민 영상 특이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와! 우와! 거기서 오늘도 좋은 아침. 오늘 하루도 다들 잘해보자고. 커피 드실 분? 나. 나도. 춘식아, 어젠 잘 들어갔냐? 뭐? 알았어. 근처에서 사망사건 발생이야. 얼른 출동 준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나 말이다. 일단 얼른 사건 현장으로 나가보자고. 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일에 발생한 사건은 오명이 골목에서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패딩을 3개나 겹쳐 입은 채 골목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3일에 일어났는데요. 뒷모양은 자택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 현장에 들어가 보니 코를 찌르는 듯한 식초 냄새가 진동하고 식초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18일에 발생한 사건은 최모 군이 집 앞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그 계단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파인애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파인애플들이 범행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을 높여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께 일어난 사건, 박무영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수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없나? 사실 저희는 지금 이 사건이 연쇄 사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모두 상암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점도 마음에 걸리고요. 모든 사건 현장에 0과 1로 이루어진 암호 쪽지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조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핸드폰은 별로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모두 핸드폰을 잡으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러진 않죠. 그런가?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시고. 그런데 이 사건이 보통 사건들이랑은 달라 보이는 점들도 많고 요새 연쇄 사건이라는 게 흔치 않아서 아마 조만간 언론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될 것이야. 너희 트집 잡히지 않게 수사 잘할 거라 믿는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 야, 니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니네 요즘 국민청원에서 유명하더라.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전에 트집 잡힐 거 만들지 말고 수사 잘하자고 했었잖아. 니네 수사를 어떻게 했으면 지금 니네 불법 수사한다고 난리들이냐? 너네 이 수사 그만둬. 내가 형사 3팀한테 맡길 거니까 손 떼라고. 사장님, 저희 그런 짓 한 적 됐어. 없습니다. 아니, 무슨 그거로 사장님. 이제 어떡하죠? 내가 총대 메고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계속 수사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알아서 해. 이제 들어가봐.
저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나서요.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 그럼 수고하도록. 사장님, 다들 퇴근 안 하고 뭐 하나? 저희 형사 3팀한테 넘겨줄 자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빨리 넘겨주고 손 떼. 경고했어. 잠복 근무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 저는 세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형사님, 이거 진짜 나 타는 거 맞긴 해요? 그렇겠지. 범인은 분명 단소 쪽지를 들고 있을 거야. 잠깐만. 저 사람 아니에요? 숨어. 팀장님, 저 사람 맞아요? 단소 쪽지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잡아. 우리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모두 우리만 알아야 된다. 다들 조사한 것들 말해봐. 저는 피해자들의 핸드폰 기록을 모두 조회해보았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요즘 떠들고 있는 가짜뉴스를 접했더군요. 이 뉴스들은 요즘 카카오톡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뉴스들인데요. 모두 피해자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로부터 받은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많이 본다고는 하나 중독 수준으로 더 많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도 가짜뉴스가 많이 퍼져 있는 곳인데 SNS를 통해서도 이런 가짜뉴스를 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건 현장마다 있었던 이 수상한 암호들을 해독해 보았습니다. 이 숫자 가로 한 줄을 세로 배열하면 글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현장의 쪽지에서는 내가, 두 번째 현장에서는 바로, 세 번째 현장에서는 가짜, 네 번째 현장에서는 뉴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범인은 가짜뉴스라고 추측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모두 상암동 아닙니까? 상암동, 모든 언론사와 방송국이 다 모여있는 곳이니 범인이 가짜뉴스와 관련이 있다면 이곳을 범행 장소로 꼽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도로에 팩트체크 동호회 모집 플랜카드를 보았는데 범인도 그것을 봤다면 범행 동기도 말이 됩니다. 그럼 상암동 근처에서 잠복 수사를 하면 되겠구만. 다들 장비 챙겨서 출동하자고.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더니 칭찬이시죠? 너희한테는 포상도 징계도 없을 것이다. 그게 너의 포상이야. 그러면 수고했으니 오늘은 푹 쉬도록. 이상. 감사합니다. Thank you.